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20페이지 18번 하겠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뭐 기출 문제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저임금. 그걸 정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요 밑으로는 주지 마라. 최저를 정했다는 말은 요 밑으로는 주지 마라.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강제 규정이겠죠. 당연히. 최저 주거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도 요 기준 밑으로는 주민들이 주거 생활하면 비인간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 주거 기준 이상으로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주거 기준을 못 맞출 주거 기준에 맞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라면 뭐 아파트 같은 거 임대주택 만들어졌을 때 먼저 공급하도록 어떤 특혜를 주고 그 다음에 집을 살리는 사람한테 돈도 좀 공적 자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걸 하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자, 그런 게 이제 전체 취지인데 1항 최저 주거 기준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당연한 소리죠. 나라가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기준을 올려줘야 되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저 주거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된다. 자, 최저 주거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요거 만들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이 뭔가를 만들 때는 장관이 뭘 알겠습니까? 얘도 지금 8번이죠. 최저 주거 기준. 자, 요거 그 설정 공고 의무가 있는데 국토장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요. 설정하고 공고하는데 의무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뭐 압니까? 이거 정무직이잖아요. 대통령 선거되면 대통령으로 이제 뽑히면 지한테 맞는 사람 물론 청문회 거치겠지만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딱 뽑는데 전혀 관련 없던 사람도 마음에 들면 장관 한 자리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따라서 장관이 뭔가를 큰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자기 해당 파트에 그러한 기준을 설정을 할 때는 항상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원칙적인 절차예요. 그래서 협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여기가 장관 레벨이니까 협의는 비슷한 레벨끼리 하는 거거든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줄여서 중장 하겠습니다. 관계 중장 하고 협의한 다음에 얘가 이제 주거 기준 맞추기 위해서 이제 주택 단지를 만들려 그러는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천연기념물 서식지예요. 그럼 관계 중장은 환경부 장관이겠죠. 환경부 장관하고 여기 지어도 되나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천연기념물 때문에 안 돼. 할 수 있는 거고 된다라고 하면 딴 데로 옮길 조치도 마련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얘하고 이야기하고 자, 일단 관련 부처 장하고 서로 이제 협의를 했어요. 양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때 전문 집단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전문 집단은 항상 위원회 라는 문구가 붙어요. 무슨 위원회. 그래서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주택법상의 심의위원회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입니다.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그래서 얘와 심의를 합니다. 현재 그 지문은 심의 다음에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준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부상까지 다 이제 의논을 하는 건데 이거 하고 나서 환경부 장관한테 갔더니 그 천연기념물이 서식해서 안 된대 그럼 이거 헛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협의를 먼저 하고 심의를 하는 게 맞겠죠. 협심이 원칙입니다. 심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차상. 협의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심의는 무조건 거쳐야 되는 것이고 협의 다음에 심의입니다. 그래서 2항이 틀렸습니다.
3, 4, 5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을 앞에서 한번 봤죠. 요가 유사한 문제를.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0번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 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9번 문제는 주민 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입니다. 주민 공동시설은 주민들이 같이 쓰는 시설인데 대표적인 예로 헬스장을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 공동시설 이용 허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아파트가 근사한 게 요새 지어진 게 딱 들었었어요. 거기 보니까 골프장도 있네. 그 다음에 수영장도 있어. 요새 지어진 거도 좋은 거는 그렇잖아요. 주변에 이제 다닥다닥 뭐 단독주택, 연립주택 이런 게 딱 있는데 멋있게 들어선 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수영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근 주민들한테 이용 허용할 수 있느냐? 그 이용 허용하는 경우에 그 요건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골프장 그 헬스장 그 위탁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건이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옆에 다른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아파트는 최신형 아파트니까 막 좋은 시설이 있으면,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 있으면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해가지고 같이 어울려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온 내용인데, 동의 요건은 19번의 주민 공동시설 위탁 운영과 동의 요건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1항 관리 주체는, 이렇게 19번은 이제 임대료 받고 이렇게 네가 대신 헬스장 운영 이제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임차하는 거고, 그 임대하는 거고, 20번은 그냥 아파트에서 다 관리하는데 수영장 쓸 때 수영료 받는 거죠. 단지 이제 거기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느냐, 인근 주민들도 들어오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임대하거나 이와 같이 외부의 주민들이 단지 안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경우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건이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번에 보시면 1항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거는 위탁 운영도 마찬가지죠. 주민 공동시설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자, 관리 주체는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 목적으로 주민 공동시설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항에 관리 주체는 영리 목적으로 주민 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5항이 틀렸습니다. 영리 목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항 지문이 너무 기니까 후반부 문장을 지워버리시고 5항에 그걸 정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문장이 틀렸으니까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영리 목적으로는. 그 다음에 2항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그거는 주민운동 공동시설 위탁 운영에서도 받지 않습니까? 이때 입대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0% 이상 요청과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고, 3항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10분의 1 이상 요청과 임차인의 과반수, 주민운동 공동시설 위탁 운영과 똑같죠. 자, 건축 허가받아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관리처는 입대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요청,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 똑같습니다. 19번, 20번의 동의 요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5항 되겠습니다. 19번, 20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시면 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임대냐 그냥 쓰게만 하느냐 그 차이지. 어쨌든 주민들한테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파트 형태가 분양이냐 건설 임대주택이냐 건축법으로 만들어진 공동주택이냐에 따라서 안에 구성원이 틀리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의 또는 입주자 등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임차인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일 뿐이죠.
자, 21번 공동주택 관리 옳지 않은 것은 1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의무관리입니다.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했을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게 되면 사업체가 관리 이관을 요구해야 된다고 돼 있죠. 의무관리를 전제로. 1항 맞고 2항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관리방법 결정에 관한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방법 결정 요구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지금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관리기관 요구를 하게 되면 요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인 입대 구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입대가 구성이 돼서 입주자 등에게 물어서 자체나 위탁이 결정이 되면 입대 회장은 30일 내에 사업주한테 통지하고 시군구청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방법 요구 있었던, 관리이관 요구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치가 결정됐으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6개월 제한 없이 그냥 만일에 위탁이 결정된 경우는 위탁업자만 선정하면 끝납니다. 그죠? 자, 근데 요게 정식 절차인데 만일 관리방법 결정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 방법 결정됐다고 회장으로부터 통지를 받긴 받았으나 6개월 이내 자치관리기구가 구성이 안 된 경우 사업체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지금 22번 21번에 2항 하고 있죠. 그 경우에는 자, 사업주체는 입대로부터 관리방법 결정 통지가 없거나 입대가 관리방법 결정 요구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기구 구성 아니하면 직접 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죠? 이렇게 선정해 놓고 사업주체는 그 사망처럼 입주자 대표회의와 시군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들어오면서 여기가 살짝 변형됐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그냥 입대한테만 알려주면 됐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입대 및 시군구청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시군구청장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항 모든 부대 복리시설은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다. 자, 모든이 틀렸죠. 아파트 복리시설 중에서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즉 아파트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이 두 군데 있다. 전유 부분과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항이 틀렸습니다. 5항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관리 업무 인계해야 되고요. 인계는 1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사항입니다. 22번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 업무 인계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자, 1항 관리주체,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 인계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주체 변동이 있을 때 관리업무 인수인계는 1개월 이내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1개월 이내 안 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죠. 자,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자, 2항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새로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일 종료일까지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되고 기존 관리주체는 해당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해야 된다.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자, 1개월 이내 인수인계를 이제 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2번이죠. 22번. 자, 관리주체가, 자, A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가 지금 바뀐다.
그래서 A에서 B로. 자, 이거는 기존 관리 주체고, 이거는 새로운 관리 주체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사업 주체가 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입주자 등이 선택한 자치나 위탁 관리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관리 주체가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이제 변경이 되는 경우다. 이 변경되는 기간이 있겠죠. 자, 그걸 전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관리 주체 변경되는 숫자, 새 관리 주체 B. 새 관리 주체는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예컨대 중간에 바뀌었다면 계약 기간이 3년이면 3년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종료일이죠. 종료일. A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되며, 그래서 관리기구의 연속성, 관리기구가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언제까지 B는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되는데, 관리기구 구성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A의 종료일까지만 하면 공백이 없겠죠. A의 종료일까지만 하면 관계없고, 즉 B는 새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되고, A는 자기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해 줘야 되잖아요. 인수인계. 그게 후반부 문장입니다. 기존 관리 주체는 해당 관리 종료일까지 관리 업무를 인계해야 된다. 결국은 지금 그림을 칠판에 쓰니까 좀 쉽죠. 그냥 문장 보면 당연한 소리인데, B는 언제까지 관리 공백이 안 생기기 위해서 언제까지 A한테 지금 넘겨받을 건데, A에서 B로 바뀔 건데 언제까지? 종료일까지 관리기구 구성하고, B는 새 관리기구를, A는 언제까지? 종료일까지 새 관리기구 구성하려고 그러면 인수인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료일까지 인수인계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종료일 기준으로 공백 없이 넘겨주고 관리기구 구성되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다음 3항은 2항에 대한 예외죠. 위 이해가 불구하고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자, 관리 공백이 지금 발생하겠네요.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기존 관리 주체는, 즉 A는 기존 관리 종료일부터 가로 열고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새로운 관리 주체가 선정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관리 주체가 선정된 날부터 15일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해야 된다. 자, 그래서 관리 공백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지금 A에서 B로 바뀌는데 B가 종료일까지 관리기구를 구성을 못했어요. 새로운 관리기구를. 그럼 종료일부터, 자, 관리 업무 인수인계는 무조건 1개월이라고 그랬죠. 1개월. 1개월 내에 1개월 관리 B가 선정이 된 경우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기구를 구성을 못했어요. 선정만 되고 1개월 이내 관리기구를 관리 업무를 인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가 관리 업무를 새 구성 안 하면 A가 종료일 날에 넘어가 버리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종료일까지가 원칙인데 종료일까지 못한 경우는 요 1개월 이내 넘겨주면 된다 해서 A가 구성할 때까지 요 1개월 요 안에서 B가 구성할 때까지 좀 대신 보고 있겠죠. 요런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내가 A가 B로 바뀌었으니까 A가 열받아가지고 엿먹으라 이러고 종료를 그냥 도망칠까 싶어서. 자, 위 3의 경우 그 인계기간에 소요되는 기존 관리주체의 인건비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 B가 관리기구를 구성할 때까지, 요거는 무조건 1개월이에요. 1개월 다시 기간을 더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요 안에서 관리를 A가 그냥 B가 구성할 때까지 계속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요 인건비가 발생하는데, 요거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되죠. 그리고 종료일이 넘긴 넘었지만, 어차피 B 잘못이니까. 심지어 B가 선정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종료일 됐는데 입대가 자치관리하는데 소장을 못 뽑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위탁하는데 업자를 선정 못한 경우도 있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관리주체가 관리를 해주는 거죠. 해주는데 1개월 이내 넘겨줘라. 그러니까 단지에 빨리 새 소장을 구하거나 업자를 구해라. 이런 뜻인데 그게 1개월이다 이 말이죠.
업자나 소장이 선정 안 된 경우는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선정됐으면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네요. 어쨌든 간에 관리 업무 인계는 1개월 이내입니다. 우항 사업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해당 관리주택에 인계할 때 입주자 대표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자의 각각 서명 날인해서 설계도서, 장비 명세 등 서류를 인계해야 된다. 자, 외부 감사에서 감사에 참관은 임의 규정입니다. 감사가 원하면 외부 감사 참관할 수 있다. 감사는 그렇고 지금 이거는 관리 업무 인수인계입니다. 관리 업무 인수인계입니다. 이때는 입주자 대표의 회장 및 1명 이상 감사, 감사는 2명 이상 있으니까 1명 이상 감사가 의무 참가입니다. 1명 이상 감사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서명 날인해서 인수인계 시 첨부 서류 첨부해서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새로 생긴 규정들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항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관리주택 관리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 관리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방식에는 사업체 관리, 자치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가 있다. 혼합 관리는 없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관리 방식은 자, 자치 관리, 위탁 관리, 사업체 관리 이 세 가지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 방식이 자체 관리, 즉 임대사업자 관리 같은 소리죠. 자체 관리, 임대사업자 관리. 임대사업자 관리와 위탁 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문으로 인정한 게. 그러니까 혼합 관리가 없죠. 1항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2항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는 장기 수용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된다. 자, 장기 수용 계획 검토 주기는 3년이고요. 네,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정하고 필요 안 하면 조정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사업체 관리 방식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하기 전에 한시적 관리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을 전제로 입주자 등이 한꺼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공백이 생겨요. 관리 공백. 그걸 위해서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정적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과반수 들어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리한다 이 말이죠. 과도기적 관리 또는 한시적 관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법률 규정에 의한 관리입니다. 계약에 의한 관리가 아니고 4. 임대 공동주택의 경우 자치 관리 방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임대 공동주택은 위탁 관리, 자체 관리입니다. 자치는 분양주택에서 입주자가 많을 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자치고 위탁일 때는 집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임대사업자. 그 임대사업자 관리를 임대사업자 한 명이니까 자체 관리라 그래요. 그래서 사항 맞고 5. 공동주택 관리 방식은 관리 대상이 분양주택이냐 임대주택이냐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23번 정답은 1항입니다. 24번 공동주택 관리 방법 결정 통지 신고 등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못한 것은 1. 입주자 등이 관리 요구 받았을 때 요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야 된다. 맞죠? 3개월 이내 입대 구성 의무관리를 전제로 하는 소리입니다. 2항 공동주택 관리 방법 결정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맞습니다. 그래서 24번의 2항이죠. 자, 관리 방법 결정. 이때 관리 방법 결정 또는 관리 방법 변경, 관리 방법 결정이나 관리 방법 변경. 관리 방법은 이거 자치나 위탁, 자치 관리, 위탁 관리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 변경, 그 다음에 관리규약 개정. 자, 요거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입대 의결 정족수, 일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겠죠. 즉 입대 과반수 찬성을 하는 겁니다. 구성원 또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즉 10% 이상 이 제한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똑같아요, 이 절차들이. 자, 그래서 지금 24번 하고 있죠? 24번의 2항 맞습니다. 사망, 입주자 대표의 회장, 직무 대행하는 경우 직무 대행하는 사람 포함해서, 자, 입대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 방법 결정,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업자 선정을 포함해서 한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자치나 위탁 결정되면 사업주한테는 신고, 사업주에게는 통지, 시군구청장한테는 신고입니다. 둘 다 3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신고해줘야 돼요. 자, 사망 맞고 4.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를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 맞죠?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마다 이제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을 하죠. 그래서 위탁관리 계약기간도 3년 단위로 좀 끊어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책임관계도 명확히 하고 하기 때문에. 왕. 사업주의 관리 요구에도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관리방법 결정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사업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체가 그 사실을 알려야 될 대상은 시군구청장이다. 시군구청장에게만 하면 안 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및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 그냥 쓰면 틀려요. 미시니까. 입대 앤드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정답 5항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쉬운 내용이니까 넘어가겠고, 26번 공동주택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그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자, 자치일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기구의 구성원 인사권을 갖습니다. 즉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로 소장 직원 뽑지 않습니까? 입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대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관리기구 구성원으로 내려갈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자치관리일 경우에 입대 구성원의 자치관리기구 직원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명문으로. 그게 1항 내용이에요.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랑 주택관리업자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관리업자가 자기가 그 공동주택에 위탁관리기구를 직원 파견시켜서 구성을 합니다. 따라서 인사권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있죠. 입대한테 있는 게 아니고. 따라서 겸직, 금지 규정은 필요 없고요. 대신에 위탁관리계약을 계속 체결하려고 그러면 동대표 누굴 집어넣어 이런 그 부당 간섭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그 위탁관리일 때는 부당 간섭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자, 그래서 26번의 1항 맞고요. 26번의 2항. 입주자 대표회는 선임된 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장을 선임해야 된다. 자, 자치일 때는 우리가 소장을 뽑고 직원을 뽑는 것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게 되는 경우는 자치관리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금 문장상 소장을 선임해야 된다. 이거는 자치관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치관리일 때 입대가 소장 직원 뽑는 것은 당연한 건데 소장이 결혼이 되면 30일 이내에 결혼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어를 잘 봐야 되는데 2항에 소장이 결혼이란 말이 나오면 소장 결혼 이런 말이 나오면 주어가 입되면 30일 이내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일 때는 주택관리업자가 소장을 뽑지 않습니까? 산하보를 소장으로 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관리업자가
산하보가 결혼이 됐을 때는 주택관리업자가 15일 이내에 산하보를 또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과 자치일 때 그 소장 배치하는 기간이 틀립니다. 자치는 30일 이내, 위탁은 15일 이내. 현재 26번의 2항은 자치일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30일 이내 맞습니다. 3.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에서 관리사무 소장과 기술인력 간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이것도 이제 새로 들어온 규정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소장이 전기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이러면 전기기사를 따로 뽑지 않고요. 소장이 겸직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명문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인력을 따로따로 돈이 많이 들겠지만 따로따로 그래야 사고 안 나니까. 그래서 사망이 비용 조금 아끼려다가 돈이 더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망과 같은 규정이 아니 명문으로 못이 바뀌었습니다. 소장과 기술인력 간, 기술인력 상호 간 겸직 안 됩니다.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위탁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 대표에는 전자입찰 방식에 따른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 선정해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5항 입주자 대표가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 업무 전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 해당 기술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전부가 틀렸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자치나 위탁이나 다 특히 승강기라든지 경비 같은 경우 용역을 보통 시킵니다. 용역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치나 위탁할 때 100% 싹 다 용역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절대 안 되죠. 개념상. 왜냐? 그거는 자치나 위탁 관리가 아니죠. 용역 관리지.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 주로 다루기 어려운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용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는데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일부에 대해서. 그거 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겁니다. 전부는 절대 안 됩니다. 요 개념상. 그래서 26번의 정답이 5항이 되겠습니다. 27번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1항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관리 공백이 안 생기잖아요. 자, 2항 4 이건 이제 처음이 아니라 중간에 관리주체 변경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종료일까지 새 관리주체가 구성 안 하면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새 관리주체가 선정 안 됐으면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나왔죠. 4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그 27번의 2항입니다. 사업시에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에 협력해야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 방법 결정하심을 통지한 때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비 예칭을 인계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관리를 전제로 사업체 관리를 입주자정자 가반수 입주할 때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죠. 따라서 관리비 등을 받겠죠. 그리고 관리비 예치금을 입주자 등이 한꺼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리비 부족할 때 관리비 예치금을 미리 받아둘 수가 있어요. 미리 받아둘 수가 있는데 그거는 두세 달치를 땡겨서 받는 겁니다. 이거는 소유자한테만 받는 거예요. 소유자. 세입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은 나중에 그 사람이 팔고 나가거나 할 때 돌려줍니다. 미리 받은 거니까. 이 관리비 예치금을 가지고 있다가 자치나 위탁 결정되고 자치관리기구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선정되면 이제 자기가 관리주로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어디에 넘겨주느냐? 다음 관리주한테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돈은 무조건 입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해 줍니다. 언제 인계하느냐? 자치나 위탁 관리 방법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한 때 인계해 줍니다. 어디? 입주자 대표회의에. 자, 그래서 그 2항 맞습니다. 관리방법 결정했으면 통지한 때 그것도 알아두시고 어디? 돈은 무조건 입대로. 관리비 예치금은 돈이니까 입대. 관리주체 그럼 틀립니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 대표의 감사는 입찰과정 참관을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죠. 신청 참가를 원하면 참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항 입주자 등의 기존 주택관리업자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대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과반수 서면 동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기한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면 관리계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입대 구성은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대 일반 의결 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인데 구성 과반수 아닌 경우가 지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여기 입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고요. 그거 말고 임시회의 소집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할 때 그때 입대 구성원 3분의 1 이상 요구를 하게 되면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그때 한 가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7번에 왕도 맞고 정답은 4방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 1.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하고 위탁관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을 말한다. 그래서 책임이 크다. 책임이 큽니다. 이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100세대 규모 이상 자기관리형 또는 단독 300호, 공동 300세대 규모 이상 위탁관리형 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이미 앞에 문제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사망주택 임대관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고요. 폐업하려면 폐업일 30일 이전에 말소 신고해야 됩니다. 그 등록 변경 신고는 15일 이내 이거는 규정에 있었는데 폐업 신고는 폐업일 30일 이전 폐업일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말소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신설된 규정이죠. 4.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재등록 금지 기간은 주택관리업이나 주택임대관리업이나 동일하게 2년입니다. 반성기간 2년.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본다. 틀렸죠? 자기관리형이 책임이 큰 거고 위탁관리형이 책임이 약한 겁니다. 따라서 책임 센 거를 등록을 해야 약한 것도 등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되죠. 책임 약한 거 등록했는데 센 게 까다로운 게 등록된 거로 볼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항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했을 때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한 걸로 본다. 이래 맞습니다. 28번에 정답이 5항이 되겠습니다. 29번 주택임대관리업 옳지 않은 것은 1항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위탁관리형은 보증상품 가입 의무가 없고 자기관리형만 이따 책임이 세니까 2항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준 중 자본금 2억 이상 전문인력은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자, 2항에 반해서 3항 위탁관리형은 책임이 약하니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준 중 자본금은 1억 이상 전문인력은 1명 이상. 그래서 반이죠. 반. 2항과 3항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4항 시군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임대인, 임차인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관리업인데 처분 당일날에 임대인한테 이야기해버리면 붕 뜨잖아요. 1개월 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새 임대관리인 구해야 되니까 한 달 기간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가입한 보증상품은 임대인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내용으로 약정한 임대료 2개월분이 아니고 3개월분 이상이죠. 임대인에 대해서는 3개월분 이상의 임대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걸 보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 5항입니다. 30번. 다음은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될 사항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만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명세,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현재 30번 문제는 내부적
그 공개 의무사항을 말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할 곳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는 뭐 개별 통지죠. 개별 통지. 단지 안에 내부적인 공개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항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 및 선관위 조직에 관한 사항 되어 있는데 그 선관위 조직사항 이것은 뭐 공개사항 아닙니다. 선관위 조직사항은 공개사항이 아닙니다. 그 2항의 관리비 등 부가명세 공개사항입니다.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력 및 연체 내용을 말하고 이 세대별까지는 아니고요. 뭐 동단이라든지 단지 전체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하는 것. 그 다음에 3항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현황.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핵심 서류이기 때문에. 자, 입주자 등의 건의에 대한 조치 결과 등 주요 무친사항 공개사항이고 동대표 선출 및 입대 구성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공개사항입니다. 그 해설해 보시면 관리주체 및 그 1항 관리주체 및 선관위가 아니고요. 공동주택 관리기구 조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대표 선출 및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런 걸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두고 또는 개별 통지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런 것을 그 의무로 해놓은 것은 한마디로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누구고 소장이 누구고 이 정도는 좀 알고 관리에 신경을 써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단지에 계속 뭐 관리비 등에 대한 또는 장기전 충당금, 하자보수 보증금, 잡수입 이런 거에 대한 그 비용 누수라든지 이런 거 문제가 많이 터지더라 이 말이죠. 좀 알고 지내자 이 말이죠. 알고 지내자. 핵심 서류가 관리규약, 장기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핵심 서류죠. 핵심 서류. 그다음 관리주체, 그다음에 관리기구 구성원, 그러니까 관리 조직에 대해서 알고 입대 조직에 대해서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입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건의사항 같은 게 어떻게 조치됐는지 그런 것들 알아보고 그다음에 입대 소집 및 언제 입주자 대표의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무엇이다 이런 것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걸 통지하거나 개별 통지하거나 공개해라라는 것입니다. 선관위 때문에 틀렸습니다. 30번 1항. 31번 다음 사례 중 공동주택 관리 법령을 위반한 것은 1. A 아파트의 소장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자치 관리를 때는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맞죠. 2항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인은 소장이 해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새로운 소장을 선임했다. 입대가 선임을 했단 말은 자치입니다. 자, 소장 결혼이 생겼을 때 자치 관리라면 입주자 대표인은 30일 이내 선임하면 됩니다. 소장을. 15일째니까 30일 이내 선임해야 되니까 15일째 아주 양호하게 선임을 했네요. 맞습니다. 3. 이 B 아파트의 소장은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날의 그 다음 날에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을 4일간 받았다. 현재 자 주택관리업자나 배치된 소장이 주택관리 교육 받아야 되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은 이게 직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업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소장은 배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3일입니다. 4일이었는데 3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일단 다음 달에 받은 것은 아주 뭐 1년 이내 받으면 되니까 다음 달에 받은 것은 아주 법에 적합하죠. 1년 이내니까. 근데 4일 때문에 틀렸습니다. 3일. 그 다음에 3항이 정답이고 4. 갑 주택관리업자는 450세대인 A 아파트에 보를 소장으로 배치하였다. 자, 500세대 이상은 보가 소장이 못 되지만 500세대 미만은 사 대신에 보로 가름해서 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죠. 그래서 사항 맞습니다. 왕 A 아파트의 소장은 관리규약사항을 집행했다. 관리사무소장은 집행기구입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기구라면 관리사무소는
관리기구는 집행기구입니다. 거기 집행기구의 대표자가 소장이죠. 그래서 소장이 집행했다. 당연히 집행해야 되죠. 고유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32번.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다음 관리주체에게 관리 업무를 인계하는 때, 자, 1개월 이내 인수인계해줘야 되는데, 그때 함께 인계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인수인계할 때 그 첨부 서류 시험에 이제 한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주체끼리 주고받는 거죠. 기존의 관리주체가 다음 관리주체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에 꼭 필요한 서류, 돈과 관련된 내역 드립니다. 뭐 하나 더 추가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전유 부분 인도 현황, 인도한 나라의 현황, 그게 하나 더 추가됐는데, 자, 그래서 1. 장비 명세, 2양 장기전 충당금, 돈은 절대로 안 줍니다. 돈은 그 입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장기전 충당금이 아니고 장기전 충당금에 대해서 적어놓은 서류죠. 적립현황. 그래서 2항이 정답이고, 3. 관리규약, 4. 관리비 예치금 명세, 5. 전유 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그래서 2항이 정답입니다. 해설을 보시면 박스 안에 나와 있죠.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수인계 시에 회계감사와 틀리게, 회계 외부감사와 틀리게 인수인계 시에는 회장 및 1명 이상 감사가 의무적으로 참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설계도서, 장비 명세, 장기수용 계획, 안전관리 계획, 돈과 관련된 내역, 돈과 관리된 내역. 자, 다시 한번. 꼭 필요한 서류, 설계도서, 장비 명세, 안전관리 계획, 장기수용 계획. 그 다음에 돈과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돈, 그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용 충당금, 관리비 예치금, 이런 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서류들. 그래서 이후에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 부가징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장기수용 충당금 적립 현황, 관리비 예치금 내역, 즉 관리비 예치금 명세, 서류들이다 이 말이죠. 5호에 세대 전유 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6호에 관리 규약 해서 이것이 인수인계 시에 첨부할 서류들이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